한손사TV의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사진을 편집해서 사진에 여러분들께서 흥미로워하실 내용들을 적어서 그걸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설명해드리는 것이 더 정보 전달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직접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왜 파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즉, 보험회사가 보험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란 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것은 각 의뢰인에게 사건을 위임받아서 보험사고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사고에 대한 명부책을 판단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서 의뢰인에게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자기가 맞는 영역의 사건만 선임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1종부터 4종까지 나눠서 손해사정 영역을 구분했다면 현재는 신체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로 나눠서 그렇게 사건을 수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보험 영역에 있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영역에 해당되는 신체 손해사정사 선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보험료도 증액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정확하게 소비자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히 진단비 영역에서 진단비 적정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암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나를 뇌출혈 환자라고 진단서를 작성해 줬는데 보험회사는 이걸 뇌출혈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약관에는 진단 확정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병원과는 별개로 진단 확정 절차를 온전하게 이행해서 진단이 나온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진단 적정성의 평가는 의료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진단비 적정성 관련돼서는 내가 병원에서 날 진료해준 의사가 진단명을 기재했다라고 해서 진단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 절차를 통과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보험회사가 조사자를 파견하는 이유는 치료 목적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한 대전제인데요. 실손보험이나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같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하거나 치료를 했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의 평가를 주치의에 의한 소견서 한 장으로 평가를 했지만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의료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청구한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인 기록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료 목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에서 비타민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예전에는 주치의에게 치료 목적에 대한 소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비타민 지수를 평가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주치의가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을 피력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가 조사자를 파견하는 이유는 보험 사기에 대한 적발 때문입니다. 해마다 보험 사기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이라기보다는 보험회사 내부에서 특별조사팀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때문인데요. 일명 SIU라고 불리는 조직입니다. 과거에 형사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이셨던 분들이 보험회사로 취업을 하시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사자분들이나 일반 손해사정사분들이 다루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런 특수 조직에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조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험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자를 파견을 하는 것이고 조사자를 파견할 때는 보험회사에서도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회사가 수반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자를 파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설계사분들이나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분들께 왜 조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들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